민주당 비례대표 다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만으로 151석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일당을 넘겨주면 국회의장을 넘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동형이 되면 이낙연 신당, 이낙연 전 대표는 살아남겠죠. 그러면 그분이 대선 때 알았어, 나 접어줄게 할 리가 있나요? 떡 줄 사람은 유권자입니다. 떡 줄 사람한테 왜 안 물어보냐. 오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결정할 때가 다가왔어요. 선거제. It's time to decide.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이 되게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위원들한테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굿 리스너예요.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는 안 하거나 마지막에 하거나.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최고위원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청래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진작부터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수석 최고에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단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보고 정청래는 병리평을 주장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쓰고 제목도 뽑고 막 해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면 연동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동형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연동형 지지예요. 다만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4년 전하고 달라요. 4년 전에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상 위성 정당이에요. 왜? 이 당에서 당선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으로 입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구하는 건 우리는 총선 끝나고 민주당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민주당에 합당하지 않고 그냥 비례의석을 달라는 거예요. 자, 정당은 정치 사상과 노선 이념을 같이 하는 결사체로 정권 획득이 목표입니다. 대선 때가 되면 각 정당은 각 정당의 후보를 내야 됩니다. 그게 정당의 존립 이후에요. 선거는, 특히 총선은 정당으로서 치를 수 있는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가장 큰 행사고 정당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정당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정치 결사체 당원들로 하여금 후보를 내고 당선이 되고 승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이에요. 민주당원의 승리를 위해서 정권 탈환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당원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저런 주장을 했더니 정청래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만 뛴다 이거예요. 맞다. 저는 타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렇다면 총선에서의 선은 총선 승리고 선거에서의 악은 총선에서 패배입니다. 국회마저 일당을 내줄 수가 없어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총선 그 선은 민주당의 압승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그래서 총선 승리에 유리한 제도를 하자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해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서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내자라는 것이 저의 모든 방향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김어준 총수, 네? 좀 훌륭한 정치인이죠. 소수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합비례정당이라는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연동형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 그렇죠.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4년 전에 더불어시민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더불어시민당은 당선된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여기는 별개의 당으로 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의석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그 기본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렇게 연대해서 200석을 넘길 수 있다. 그렇게 200석이 넘어가려면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어로 impossible 합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200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2012년에 총선에서 MB 말기였기 때문에 정권 심판에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올랐을 때예요. 그때 민주당이 획득한 의석수가 127석이에요. 비례가 21석이에요. 그 다음 문재인 당대표 시절 생고생했지 그때 123석 했어요. 정청래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비례 13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논의의 바탕에는 민주당이 한 180석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걸로 깔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연동형 연합비례, 비례도 다 내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초선 의원하고 제가 경론을 벌이고 왔어요. 자, 보세요. 87년 이후 9번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승 7패입니다. 과반수를 넘었던 건 딱 2번이에요. 17대 노무현 대통령 때 152석,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180석, 나머지 7번은 졌어요. 근데 지금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180석 출발해서 이게 의례껏 있는 일인 줄 알아요. 이거는 단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 열린 우리당 때도 152석을 했지만 무너졌어요. 선거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1석이 4년 동안 유지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 한 번이에요. 자, 지금 연합비례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만 저는 저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비례대표 다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만으로 151석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해야 돼. 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절대. 그러면 우리가 151석을 못하고 일당을 넘겨주면 국회의장을 넘겨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추진하고 싶은 법 하나도 못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통선을 잘 이끌고 성과를 냈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어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본회의 표결입니다. 우리가 과반 안 되면 그냥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과반을 야당 우리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않으면 저지할 수 있는 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과반 일당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비례의석을 내주고 지역구만으로 불가능하다. 연동형으로 갈 경우에는 민주당만의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과반 의석을 넘겨야 된다. 이 현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비례정당 만들고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면 애초에 연동형을 하자고 한 취지가 딜리트 됐어요. 그러면 연동형을 할 이유가 없죠. 없죠. 그러면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협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것이 권역별 비례제도고 그리고 이중 등록제예요. 그걸 얹어서 협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지상 목표는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정의당 후보께서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정당은 대선 때가 되면 대선 후보 내는 거예요. 다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지금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3년 후의 일인데.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수정당과 잘 지내서 그들에게 의석을 주어야 그들이 대선 때 도와준다는, 연동형을 해야 되는 논리의 한 가닥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이야기는 그 소수정당들도 다 대선 후보도 낼 거다. 단일화를 할 거면 다 지분을 요구할 것이다.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끝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동형이 되면 이낙연 신당, 이낙연 전 대표는 살아남겠죠. 그러면 그분이 대선 때 알았어, 나 접어줄게 할 리가 있나요? 할 리도 없고 그걸 누가 강제합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누가 지휘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당은요, 그 정당이 크든 작든 그 정당의 작동 원리가 있고 당원들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민주당 국회의원 80명이 연동형 연합비례를 해자, 비례는 우리가 양보하자고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민주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양보해야
지역구의 1대1 구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요지가 뭐냐면 지역구 의원들은 1%, 2%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요. 소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 1%, 2%를 차지할 수는 있어요.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들이 본인들의 지역구에 나와서 1%, 2%, 3%씩 가져가면 그러면 당락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례를 다 줘버리고 지역구를 깔끔하게 1대1 구도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어떤 초선 의원하고도 얘기했고 또 어떤 의원하고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연합비례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양보하면 지역구도가 1대1 구도 됩니까? 불가능해요. 진보당 수십 명이 지금 지역구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녹색당과 선거 연합을 했어요. 선거 연합을 했다는 것은 지역구에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녹색 정의당으로 후보를 출마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당, 진보당 다 나와요. 그리고 연합 비례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양보하기 때문에 후보 출마하지 마. 지역구에. 그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모 정당이 뭐라고 합시다. 모 정당이 좋아. 연합비례에 들어갈 테니까 우리한테 비례 몇 석을 주세요. 그러면 지역구는 포기할게요 하지 않아요. 지역구도 여기를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출마해서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여주냐. 민주당이 비례를 양보해요. 연합 비례로. 그럼 먹고 지역구는 각자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비례 양보하고 지역구는 또 경선하고. 게다가 특정 지역구, 본인들이 조금 자신 있는 지역구는 민주당이 후보 내지 말라고 요구해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래서 제가 총선이 자선 사업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또 저를 막 규탄하고. 제가 지역 의원들한테 물었습니다. 비례를 양보하자고 그러는데 비례대표도 한석입니다. 똑같은 한석. 지역구 의원에게 연합정치 연대 다당제를 위해서 당신 지역구에서 다른 당 후보 출마할 테니까 양보하세요. 불출마하세요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하지. 지역구 후보는 자기 일이에요. 비례대표는 마치 남일 쳐다보듯 한다는 거예요. 총선 승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야 돼요. 비례는 왜 양보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으로 과반 의석이 불가능한데 비례대표도 더해서 과반 의석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전체 의원 텔레그램 방에 글을 안 씁니다. 80명 서명을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지역구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진짜 글을 여러 개를 엄청 올렸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80명 서명한 국회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어떡하죠? 뭐가? 형님 글 다 읽었는데요. 제가 서명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는 의원들이 다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떡 줄 사람은 유권자입니다. 떡 줄 사람한테 왜 안 물어보죠?